안녕하세요, 투더입니다. 어제까지 한 주 동안 안시성과 명당의 초박빙 예매 전쟁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던 예매율의 결과는 직장인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7시 사이에 안시성이 명당을 따돌리며 개봉 첫날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영화의 격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석 전까지는 어느 쪽이 입소문을 잘 타고 평판이 좋은지에 따라 흥행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주에 주목받는 한 영화에 표가 몰리지만 추석 같은 대목에 붙는 기대작들이라 그런지 틈틈이 예매율을 확인하는 게 영화 보는 만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승자를 종잡을 수 없어서 저는 썸네일을 2개 다 만들어 놓고 예매도 못하고 있었네요. 덕분에 예매를 놓칠 뻔하였지만 다행히 자리가 남아 있어서 무사히 예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영화의 예매율 한만으로도 61%가 넘었는데 그 덕분에 관객이 분산돼서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네요. 사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온 영화는 안시성입니다. 안시성은 나오기 전부터 255개 대작, 조인성, 핫한 스타들의 출연, 양만춘 등으로 알려져 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들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우려들이 있던 영화였습니다. 안시성은 당나라 태종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나라 수십만 대군의 침공에 고구려 여러 성들이 하나 둘 함락되어 가고 그렇게 순조로운 전쟁을 치르며 안시성까지 도달하게 되는 당태종과 당나라 군사들. 하지만 안시성은 5,000명이라는 인원으로 수십만의 당나라 군사들을 88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적적으로 막아내었습니다. 결국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요동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였고 분량 또한 떨어져 가자 결국 당나라 군사들은 철군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연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안시성의 연출은 진짜 액션 영화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극의 영화는 액션보다 말이 많은 반면 안시성에서의 3번의 전쟁과 그 전의 고구려군과 당나라 군의 전쟁으로 도합 전쟁시만 거의 50분에 달하였습니다. 전쟁시만 50분이고 자잘한 전투까지 합치면 1시간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2시간 20분의 러닝 타임을 가진 영화에서 1시간, 그러니 거의 반을 전쟁 액션에 투자한 것인데요. 하지만 매 전쟁의 전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크게 질리지 않았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대작들이라 불리던 영화들과 같은 CG 복붙의 향연이 아닌 조금 더 근접적으로 전투를 찍어내며 액션의 생동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김광식 감독이 얼마나 이 전쟁 액션에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것 같은 대규모 전쟁씬들은 여러가지로 보는 즐거움을 충족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액션씬에서도 아쉬웠던 점이 양만추는 활을 잘 쓴다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손 닿을 거리도 칼이 날라와도 칼만 쏘던 양만추는 너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기 부분에서는 의외의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고편을 봤을 때만 해도 각각의 연기가 사극에 잘 어울리지 않다 생각하였는데 이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배우가 사극톤보다 현대극에 가까운 연기를 하여서 그런지 초반에 지나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주혁 배우의 연기는 기대 이상이었고 많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극정인물의 모습을 담으려 한 것인지 시작부터 1시간 넘게 경직되고 긴장되어 있는 듯한 연기는 아쉬웠습니다. 나머지 배우들은 자신이 해오던 연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어 각각이 전작에서의 캐릭터가 보였지만 앞에서 말했듯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당나라 군을 연기하는 모두였습니다. 이건 거의 중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이, 얼, 산, 스를 하나하나 끊어있는 듯한 한국어에 가까운 연기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현대극에 가까운 연기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당나라 군사들의 연기가 거슬리긴 하였지만 전쟁씬이 워낙에 많다 보니 대사들이 적어서 잠깐 신경 쓰일 뿐 전체적으로 영화 보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스토리 구성은 메인 스토리 1개와 2개의 서브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메인 스토리는 역사적 사실이 워낙에 적은 안시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국사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래서 오히려 어색함 없이 흘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부터는 영화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 조금은 다르게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냥 원래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으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어서 2개의 서브 스토리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쟁씬에만 너무 신경을 쓴 탓일까요? 메인 스토리의 전쟁씬만 너무 많으니 서브 스토리는 관객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쉬어가세요 라는 의미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브 스토리 1인 사물의 이야기는 양만춘과 영예 소문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넣은 것 같은데 첫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양만춘을 죽이기 위해 잠입한 사물은 너무 쉽게 그를 용서하며 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물의 스토리가 많이 아쉬운데 조금 더 다듬었으면 메인 스토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브 스토리 2의 신녀 이야기는 이건 진짜 안 넣으면 못한 대도 않는 이야기를 넣어둔 것 같습니다. 그냥 고구려 이야기니 주몽신을 넣고 싶었고 마지막 칼로 당태종을 맞추는 장면을 그 주몽신의 신공을 맞췄다 하고 싶었고 양만춘을 신으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목적인 결국 이 영화의 결론은 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브 스토리와 결말이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볼만하였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안시성에 대해 리뷰를 해봤는데 거슬리는 부분들이 몇몇 있었지만 전쟁 액션씬들이 커버를 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극 액션이나 전쟁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영화가 개봉한 지금도 명당과의 예매율 차이는 3%뿐의 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안시성이 추석을 지나 흥행을 이어갔을지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저는 다음주 새로운 시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봐요. 안녕.